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2기 실전 경매 제 39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권 종합 정리로 보셔야 돼요. 종합 정리로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명을 좀 켤게요. 제가 또 그래도 허접하지만 조명도 있어요. 조명도 켜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낮에 여성 회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세권 2008마 212결정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2008마 212결정은 이미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 2010마 900결정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도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전화상으로입니다. 전화상으로 답변 드리면서 오늘 그분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저도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화면에 보시니까 212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212결정 얘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자료를 또 펼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212만 나오면 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2008마 212결정 있잖아요. 요게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니까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날 해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결정문 제공 신청. 결정문에 대한 제공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오늘이 1월 30일이죠. 그죠? 1월 30일 아마 아까 오후 한 4시인가 5시쯤 해가지고 천 원 입금해야 됩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 같은 경우는 여기 각자 개인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요, 1,000원을 입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08마 212결정 관련해가지고, 이거 보려고 하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계좌번호 딱 적어놓고, 이 1,000원을 입금해라. 이런 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1,000원 입금했어요. 입금하면 내일쯤 해가지고 그거 오픈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모레 있잖아요. 우리가, 2월 1일 날 방송 진행됩니다. 이제 계속. 참, 내일은 이제, 1월 31일은 이제 초급 경매 라이브 방송 20강인데요. 20강을 끝으로 해가지고, 초급 경매 방송은 이제, 우리 실전 방송과 같이 합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2월 달부터는 이제 매주 월, 수, 금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또 참고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설도 쉬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채널 이름도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안종현 경매 TV에서 안종현 경매 스쿨로, 안종현 경매 스쿨로 이름 바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인사 말씀 드릴게요. 누구신가요? 곽준건님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이정아님, 맹자월님 감사합니다. 장완숙님, 최수학님, 부부익성님, 강성학님, 류병직님, 마마깍꿍님 감사합니다. 윤집님, 이명남님, 고공샘 부동산TV님, 어명이요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닉네임 참 좋습니다. 어명이요 해가지고, 그죠? 허태구님, 네, 감사합니다. 최선영님, 홍대희님, 박헌성님, 이제 최선영님은 이제 대구로 들어가시는 모양이시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임상훈님, 김혜진님, 어호님, 아리수님, 다음에 빠삐용님, 김청수님, 폴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여운배님, 비이맨님, 마마깍꿍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설 지나고 나서 또 내일 아침에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심님 감사합니다. 박황용님, 자연이 조아님, 설 잘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그루메님,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늘자로 해가지고 1,000원을 입금하래요. 그럼 1,000원을 입금한다는 것은 뭐다, 이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08마 212결정문 이게 자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8마 212결정은요,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사건을 검색해 보게 되면 공보 불개제로 나와요. 불개제. 불개제입니다. 불개제 하니까 이 사건 안 떠요.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결정문 제공 신청하면은 이게 1,000원을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2008만 212결정이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 예. 자,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예. 이게 2008만 212결정 자체 죽은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여기에 살아있으니까 이제 아마 내일쯤 해가지고는요, 또 이제 2심, 원심 결정이 대구지법 2007라 328 결정이 됩니다. 328인가요? 예. 이것도 제가 이거, 또 들어가가지고 결정문 제공 신청할 겁니다. 하면 이것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 그 결정문이지만요, 2008만 210 결정하고요, 2007라 328 결정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저는요, 제가 이거 212 결정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제 어떤 똥꼬집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법원에서는 때로는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례나 결정 같은 경우는요,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요, 98다 43601호 판결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그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원 합의처에서 판결을 났는데, 그 전에 법정지상권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요 판결에 의해 가지고 2개인가 3개 폐기 처분됐습니다. 폐기 처분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된다는 것은 뭐다? 더 이상 그건 이제 그 당시 그 판결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원 입금하래요. 오늘입니다. 오늘 1,000원 입금하래요. 입금했어요. 입금했다는 건 뭡니까? 2008년 212 결정 자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있으면 또 원심 결정 요것도 있겠지요. 요건 아마 내일쯤 제가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은 이게 결정문 신청하면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 밑에 저 하급심 법원 있잖아요. 하급심 법원 같은 경우 이 사람들 보니까 조금 게으르더라고. 어떤 법원 보니까 일주일도 넘게 더버려 봐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요. 제가 볼 적에 212 결정은 현재는 이제 오늘 1,000원을 입금했으니까 살아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제가 왜냐면 왜 제가 자꾸 이거 212 결정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말을 더듬어요. 왜 말을 더듬느냐니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전세권자 그분들한테는 좀 대단히 안타깝죠. 요즘 같은 경우 깡통 전세다, 전세 사기다 해가지고 말이죠.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주택임차인을 또 전세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또 이번에 그 세대 열람 원래는 그 전에 세대 열람 내역서였잖아요, 그죠? 이게 세대 열람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요 당시 세대 열람 내역상에는 예를 들어 안종일은요, 안 땡땡 이렇게 됐어요. 이름은 표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대 열람 확인서에는요, 안종현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다가 안종현에 한자도 다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다세대 같은 경우 보면요, 임차인 말고 또 다른 세대들이 전입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뭐냐면요, 그 국세 중에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국세든 지방세든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해세 우선 원칙 하니까 우선 변제권자 중에 항상 당해세 먼저 한마디로 싸가지고 지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아마 올해 2023년이죠. 그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국세입니다. 국세 당해세, 지방세 당해세 해당이 안 돼요. 국세 당해세만큼은 어떻게 그 법정기일이 있답니다. 그 법정기일 기준해가지고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빠르면 임차인 먼저 가져가는 거야. 예. 이것도 뭐냐면 이게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더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2008년 212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적에 제 말을 더듬으면 안 돼. 왜? 이게 보면 임차인, 예를 들어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금 1억인데, 이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 요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나는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니까. 안 주고 어떻게, 그럼 내가 5천만 원 그냥 꿀떡한다. 그럼 결국 뭐다? 내가 이 물건 5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야, 1억은 좀 많으니까 한 9천만 원에 전세 납부해,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내 주문 얼마 들었으면 4천만 원 들었잖아요. 그죠? 4천만 원 들었는데 저 집은 누구 거야? 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동산에 있어가지고는요, 내가 그 부동산을 팔 필요가 있다, 없다? 팔 필요도 없죠. 왜 팔면 또, 또 이거 4천만 원 내가 또 내 주머니에서 또 돈 나가야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봐가지고. 그럼, 아이고, 뭐, 종합부동산사, 아이고, 종합부동산사, 그, 걱정하지 마세요. 강남에 뭐, 아파트 말이지, 몇십억짜리, 그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걱정하지 말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세대 빌라 이런 겁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1년 가지고 있어봤자 재산세도 뭐 한 1,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완전 껌값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 요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212 요 결정이 이게 말이죠. 있는데, 이상하게 법원에서 이게 212 결정 개무시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아마, 저는 이게, 제가 뭡니까,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런 법률적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절차는 잘 몰라요, 제가. 예, 제가 또 모른다. 야, 니 왜 모르노?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법원 2008년 212 결정과 관련된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 결정, 이거 참고로 보면요, 결정과 판결 이렇게 우리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결정, 판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정은 이제 가나다란 마. 그러니까 마. 그 원심 결정은 이제 라에서 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요, 다. 가나, 다입니다. 다. 이렇게 나가는데, 요 결정은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하면요, 인도 명령 신청에 의해서 이게 타당하면 인도 명령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게 결정. 또 예를 들어 채권자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하면요, 채권자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게 경매 신청이 타당하면은 경매를 개시한다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항상 이 결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어떤 뭐 예를 들어 채권자가 어떤 신청하면 신청에 의한 결정이냐. 만약에 이 신청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에서는 인도명 결정을 안 내주고 이거 어떻게 기각 결정을 기각 결정. 예. 인도명의 결정이 아니고 기각 결정 내려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결정인데, 이게 그러면 2008년 212 결정과 어떤 식으로 이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 이거 사건 제가 잘 알아요. 왜 잘 아느냐. 제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뭐가 네가 관여했냐. 제가 관여했다니까요. 요 사건에 보면요, 이제 그 물건지가 아마 영상물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구 동구 검사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이 물건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가지고요. 그 당시 대구에 그 당시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했으니까 다음 카페 회원분이 대구 사람인데, 이분이 그 당시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 대단하셨어요. 이분도 보니까 대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KTX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 양반 하다못해 차비라도 빼드려야 될 건데 하는, 마침 보니까 대구 동구 검사동에 빌라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양반 차비 이상을 빼버렸죠. 봐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요. 또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뭐 확정일자도 받았겠죠. 확정일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거를 단지 뭡니까? 이게 제가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보면 2008년 212 일정 자체가 효력이, 이게 아직 폐기 처분 안 됐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력이 없으면 폐기 처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효력이 있다 이거지. 있는데 2008년 212 결정과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걸 2008년 212 결정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뭘 봐. 2010만 900 결정 이걸 들이대가지고 말이죠. 낙찰자가 네 나머지 자녀 전세금을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뭐 결정을 내려버리더라고. 이것도 심지어 최근에 2020 다 해가지고 대법원 결정도 하나 남겨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전세 금액이 아마 5천만 원인가 5,500만 원인가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삼삼하네요. 조금 더 잘해보면 나오겠습니다. 5천인지 5,500인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압류도 있고 뭐 어떤 권리들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슝 해가지고요. 빌라니까 대구 동구 검사동 빌라입니다. 허접한 빌라예요. 빌라인데
이분이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에 의한 뭐 임의경매 신청해버려, 임의경매. 전세권에 의한,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건물 전부에서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전세권에 의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헐러 하다가 이게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구 그 당시 그 카페 회원님 말이죠. 이게 2,783만 원인가 하여튼 3천만 원 밑으로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러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제 기억인데 여기서 약 한 283만 원 정도는 경매 비용 등 빼버리고 나머지 한 2,500만 원 정도 2,500 정도로 뭐 이 양반한테 배당을 해줘 버렸어. 2,500 정도로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자면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5,000인지 5,500인지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 5,000이다 그러면요. 5천만 원에서 자기 2,500만 원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2,500만 원. 그럼 나머지 2,500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2,500만 원 미배당이거든, 미배당. 미배당이라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 갑이라는 분이 저희 카페 회원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갑하고는 그때 대구에서 또 저랑 막 전화통화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인도명의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그 갑은 뭐다?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청하니까, 타당하면 인도 명령 결정,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 인도 명령 자체를 기각한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이 왜 인도 명령이 대상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갑은 A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낙찰받고 대금 납부했으니까 낙찰받고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뭐다 이게 1심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최선순위에서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돼 있는 상태인데 무슨 소리냐 이거지. 당신이 2,783만 원 해가지고 전세권자 만약에 2,500만 원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2,500만 원 당신이 맞지 A에다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이게 인도 명령에 대한 요 신청 자체를 기각 결정을 해요.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또 이분은 뭐 불안하게 저랑 또 전화통화하고 인도명령 신청 자체 기각 결정하다. 그럼 이 기각 결정이죠. 항상 우리는요 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요 그죠? 어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내가 신청하니 결정 내렸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갑이라는 분이 낙찰자인데 이걸 신청했잖아요. 뭐 인도명령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신청 자체를 기각해버려. 그러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 적시한거해야 됩니다. 예. 무슨 소리냐 이게 법원 너희들이 뭐 제대로 알고 이런 결정 내리냐 이거지. 이게 적시한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시한거하면 이게 적시한거하니까 이게 이제 2심으로 올라가거든요. 2심으로 올라가는데 2심에서는요 봐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지.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이 낙찰자 갑한테 이 주택을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심에서 인도 명령 신청 기각 결정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기각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인도를 해줘라. 그 A는 말이지. A는 갑에게 인도를 해줘라. 해줘라.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제 이분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말해 전세금 5천만 원에다가 내가 전세권도 설정하고 내가 전입신고까지 딱 해놓은 상태에서 말이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가지고 내가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결과 말이지 내 전세금 전액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이거지. 그럼 나는 나의 2,500만 원 어떡하냐 이거지. 그죠? 내 전세금 자녀 전세금 2,500만 원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봐가지고 이제 1심에서는 A, 요 전세권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뭐다 이거지. 이 낙찰자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또 인도 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기각한다면 기각 결정 굳이 하다면 인도 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 아니 그러면 이분이 이 A라는 사람이 어쨌든 법원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그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불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법원인데 재항고 이렇게 나갑니다. 재항고하니까 봐가지고 이 재항고한 사건이 뭐냐 요겁니다. 2008만 212결정이에요. 요 2008만 212결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10만 900결정 있잖아요. 요것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212결정하고 900결정이 둘 다 옛날에 다음 카페의 회원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서로 소통하면서 돈 안 받았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 받으면 돈 받고 법률 행위하면은 변호사법에 저축돼가지고요. 까먹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 저는 돈 안 받았습니다. 돈 안 받고
뭐, 대구 이분은 그 일 이후로 올라오시지도 않았더라고. 뭐, 안 오시니까 막걸리 한 잔도 못 얻어 먹었죠. 그리고 또 210막 900결정 이분 당사자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때는 210막 900결정 이분 낙찰 받으신 분은요, 조금 본인한테 좀 불리한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전화 오니까 메일상으로 해가 자료 뭐, 이거 해주고, 또 돈 안 받고 저 내용장 메일 작성해주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제안을 하였는데 대법원 2008년 212결정에서는 뭐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더라 낙찰자 갑의 손을 딱 들어줘 버렸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어이 나가. 그럼 이 양반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2,783만 원인데 여기다가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전세권자가 재항고까지 하는 바람에 이게 본인이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면서 재항고했다는 대법원에서 재항고 이 결정이 날 때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대요. 8개월 정도에 마음고생 할 수 있죠. 8개월 후에 보니까, 낙찰자 하니까 본인 3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전세 났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 집은 누구 겁니까? 이건요, 저는 막 뻥 안 쳐요. 뻥 칠 필요도 없고, 제가 뭐라 뻥 칩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빌라 이거 누구 거다? 빌라 내 거예요. 이 값 거잖아요. 그리고, 내 돈 얼마 투입됐는데? 3천만 원 투입됐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이 교통정리 다 되고 나서 어떻게 됐다 하더라? 5천만 원 전세 났다 그러면요. 그럼 내 주머니에 5천만 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 중에서 원금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얼마 내가 수입이 생겼습니까? 2천만 원 수입 생겼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08년 210일 결정 자체를 왜 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전 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죠. 그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해서 집행법원입니다.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요. 적시항고, 재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210 결정이 이게 뻗어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법원에서 나한테 이렇게 불리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 이거죠. 낙찰자 나한테. 원래는 2008년 212 결정을 적용하면 낙찰자한테 엄청 좋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개무시해 버리니까 그 낙찰자한테 불리한 거야.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알 것보다는 저는 요건 제가 또 아들내미한테 나중에 이 사건 되면 한번 이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놈한테 소송 한번 해보라 할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보면 2008년 212 결정과 관련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뭐다 이기지? 2008년 212 결정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해버리고 2010마 900 결정 이것에 의해가지고 낙찰자 네가 물어주어라 이런 식으로 또 이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놓으시더라고요. 판사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봐가지고요.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 손치더라도 낙찰자는 이 전세권자에 대해가지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돈 놓고 돈 먹는 게 경매 투자인데, 이거 내가 딱 해가지고 좋으면은 확률이 50%다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게임이에요. 이기면 좋은데 지면 내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세금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이거 해보려면 뭐 어떻게 정식 소송이죠. 정식 소송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자 갑이라고 하는 낙찰자는요, A가 전세권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이 사람 돼가지고, 좋다 이거지. 대항력 있다 그러니까 명도 소송하겠다, 명도 소송. 명도 소송 절차상에 그럼 낙찰자는 뭐가 됩니까? 원고가 되고, A는 피고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법리적인 한번, 다툰다기보다는,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 소장 쓰는 거는 제 아들내미 벌써 변호사 5년 차니까 좀 잘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아들한테 야, 네가 원고로서 네가 한번 소송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것도 대법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지. 아들내미 보고 소송해봐라 그러니까 뭐 당장 수임료는 주긴 줘야겠지. 주긴 줘야 되는데 나중에 후불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애비가 돈 벌어서 주겠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도 소송해서 이거 가지고 원래 대법원에서 정식적인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고 싶었잖아요. 이제. 왜냐면 이게 제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거 최근에 보니까 2020마에가 또 이게 또 대법원에서 결정이 하나 났더라고요. 이게 물건지가 창원지방법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 다 있어요. 다 보여드리니까. 2020마 같으면 말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2008마 212 결정인데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2008마 212대 2010마 900, 900이다. 이게 얘기에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제 말씀 들으시면요. 안정이 지금 뭐 저렇게, 당나라 이야기가 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를 원망하실 게 아니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분발하셔야 돼. 이것도 모르고 경매한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 돈 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이제 2020마니까 아마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최근에 따끈따끈한 어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럼 이런 쪽으로 이제 소송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2008마 212 결정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물건 내역 나와 있죠, 그죠? 대구, 동구, 검사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건 개요, 이게 이게 2007 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 타경인데, 5,500이구나, 전세 금액이. 예, 대구, 요거 2007 타경에 11,477 요것은요, 우리 39강 2부 방송에서 사건 내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갑이라는 분이 2005년 10월 11일 날이잖아요. 같은 날짜에 전입도가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저당권도 설정되고 또 가압류가 설정되고 하다가 또 보니까 어머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버렸네. 세상에 말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갑 이 사람은 뭡니까? 짠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전입할 당시에는 깨끗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당권하고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압류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이름으로 인해 이 방 안 빠지거든. 안 빠지니까 그냥 뭐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탁 해가지고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근데 보니까 이게 4차 기일 날 이 이분이 저기 대구에 계셨던, 지금도 아마 대구 계실 겁니다. 봐가지고 저기 회원이잖아요. 제 카페 회원이었는데 이분이 2,783만 원 낙찰받았어요. 예. 근데 5,500만 원인데, 예. 5,500만 원인데 2,783만 원에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떼고 이분이 한 2,500 정도 배당받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이분 같은 경우는요, 뭐야, 생각을 해보세요. 2007년도 이 당시에, 예? 자기 전세금 3천만 원 이게 미회수다 그러면요. 2007년도 같으면 3천만 원 같으면 꽤 컸죠?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게 전개가 된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이 낙찰자는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첫 번째 인도명령 신청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낙찰자는 기각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하니까 받아들여졌다. 너 나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또 봐가지고 이제 이 갑이라는 분은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하였다더라. 재항고하니까 대법원에서는 너 나가. 근데 여기 이 원심 결정 내용입니다. 원심 결정 내용에서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전입을 10월 11일 날 했죠. 그리고 전세권도 같은 날짜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심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시중에서 보면 이제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 봐가지고 공동주택의 전세권이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세권은 원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된다. 또 두 번째 봐가지고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적에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때는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물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이, 무식한 이야기.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배당 신청하는데 이게 왜 배당 신청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답답해 내가. 물론 그래 제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다른 채널에서 뭐 영상을 무슨 어떤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어떤 건 뭐 열불 받쳐버린다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막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돼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면요. 정말로 경매 오래 하신 분들은 방송 안 봐요. 뭐라 방송 봅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죠? 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봐가지고,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경매 실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보는데 보니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는 이미 경매 신청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배당 신청한 경우입니다. 뭔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데 배당 신청했다는 것은요. 이게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라 이게 배당 신청하면 소멸되잖아요. 우리가 봅시다. 소멸하고 소멸 기준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이건 단지 소멸되는 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제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보실 적에 뭐라 제가 이야기한다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도 누가 이런저런 얘기했을 적에 그럼 그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봐라. 라고 질문을 주시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 배당 신청하면은 소멸된다. 소멸되는 그 근거는 뭐냐? 이게 민지법입니다. 민지법. 우리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입니다. 단서. 이게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 유일한 경우 뭐다?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의경매.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게 근거가. 요거 잘 아는 사람도 없을걸요? 근거는 뭐냐, 이게, 대구 지법 2007라 328 결정이에요. 요 2008만 211 결정하고, 연결된 겁니다. 예. 여기에 낙찰자가 적시한 거 하니까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년 328 결정으로서 낙찰자 손을 들어주고 또 전세권자 이분이 말이죠. 이제 재항고를 하니까 요 대법원에서 2008년 212 결정이잖아요. 그죠? 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낙찰자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요 결정물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됐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소멸하는 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권리가 맨 앞에 있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니까 이게 이 권리가 소멸한다 하더라. 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왜 소멸 기준 권리냐? 요게 소멸하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권리가 건전한 건 소멸 안 하고 낙찰자 인수가 된다면 이거 누가 예를 들어 가압류라든지 또 어떤 가등기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권리가 소멸한다고 인수가 된다면 이거 어떤 미친놈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겠습니까? 낙찰 안 받아요. 인수가 되는 권리인데 왜 낙찰을 받냐고. 그러면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이런 권리로 인해 가지고 가등기 등보다도 먼저 설정된 전세권자의 이익을 침해를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잖아. 내가 좀 더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 2부 방송에서 제가 이와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2007년 328 결정 있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요 내용도 제가 2부 방송에서 화면 정리한 이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은 음악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좀 정리하고요.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